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요즘 참 알 수 없는 일들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날씨 같은 경우에도 어제 비 오고 오늘 비 안 온다고 했는데 새벽부터 비가 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확전에 대한 부분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스라엘 쪽에서 일단은 보복을 할 것으로 또 예정이 되면서 뉴욕 증시도 일제히 지수가 내렸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7% 이상 좀 크게 밀리기도 했고요. 아마존과 테슬라, 애플과 테슬라 이러한 좀 굵직한 기업들의 부정적인 이슈들도 나온 게 시장에는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이슈나 혹은 물가 이슈, 지정학 이슈 이 모든 것들이 하루 사이에도 손바닥 뒤집듯이 달라지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심리 역시나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차분한 마음으로 전략을 챙겨야 될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들려왔던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시죠. 어제장 내용부터 복귀합니다. 어제 시장은 그래도 괜찮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1.5% 이상 빠지고 있다가 낙폭을 줄였죠. 하락했던 요소 등은 주말 사이에 이제 미국장이 지정학 리스크를 반영하면서 많이 밀렸다라는 점, 특히나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3% 이상 밀린 점, 그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이 나타났고요. 외국인의 매도를 자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8원 이상이나 뛰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등의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왔고요. 삼성전자 역시 앞단에 서 있다 보니까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 하단을 좀 지지해 주면서 낙폭을 줄여 나갈 수 있게 해줬던 요소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시장 측면에서 상승하면서 나름 종목들의 하방을 지지했던 여러 내용들 보시죠. 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이슈와 유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테마단에서는 흥구석유, 한국석유 등의 종목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미국과 영국의 러시아 알루미늄, 구리, 니켈 수입 금지 이슈 어제 이 시간에 전달드렸었죠. 알루미늄 가격이 1987년 거래 시작 이후 가장 큰 폭의 급등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꽤 많이 올라와 있던 구리 가격을 따라가는 니켈과 알루미늄 가격, 관련주들의 강세로 나타났어요. KBI 메탈이 어제 상한가로 거래 마쳤고요. 이구산업 5%, PJ 메탈 17%, 알루미늄 값이 크게 오르다 보니까 조일 알미늄, 남선 알미늄 등의 종목들도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대원전선도 전선이지만 구리 가격과 같이 연결되면서 강하게 올라가기도 했죠. 중동 리스크는 잠시 진정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전면전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나름의 안정감 섞인 목소리가 나왔죠. 네타냐후가 바이든과 통화 이후에 보복을 멈추겠다라는 코멘트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잠재 불안 요소로 계속 남겨둔 상황이고요. 밤사이 그 부분이 또 자극되긴 했죠. 금리 컨센 일부도 정상화됐습니다. 7월과 12월에 금리 인하할 것으로 또 시장이 나름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였는데 이 부분 또한 밤사이에 또 손바닥 뒤집듯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이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긍정적인 섹터 쪽 어제 강세 흐름 나타났어요. 자동차, 조선 등 눈에 띄었고요. 환율 상승 수혜를 보는 섹터 혹은 밸류업 관련한 기대가 있는 쪽이 반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밸류업 쪽이 반등을 보일 수 있었던 건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 덕분이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총선과 무관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개인 투자자의 공감대가 있다면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코멘트에 힘이 실리면서 어제 유틸리티, 자동차, 지주사, 손해보험 등에서 반등을 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역시나 이들 종목으로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이 전체 시장에는 매도 대응이었으나 밸류업 쪽으로는 매수했다라는 점 눈에 띄었죠. 그리고 또 하나 시장이 낙폭을 줄이는데 힘을 실어준 것은 이겁니다. 3월 수출 데이터 확정치가 나왔죠. 수출 데이터가 좋게 나온 쪽에서 하락했다가 상승으로 고개를 돌리는 종목들이 속속 나오며 시장이 일부 힘을 받아갔습니다.
3월 확정치 수출 증가 보시죠.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2022년 6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고요. 소재 부품 쪽에서는 MLCC, 그리고 SNS 책의 블랭크 마스크 혹은 동진 세미캠의 포토 레지스트 등의 수출이 좋았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검사 장비 쪽에서는 넥스틴, 그리고 CMP, KC텍, 세라믹 히터 쪽에서는 미코 세라믹스, 증착 장비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식으로 수출이 괜찮았던 쪽 종목들 보시면 이게 SNS텍의 차트거든요. 이렇게 낙폭을 키우다가 결국 상승으로 전환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수의 종목들이 수출이 좋았다라는 내용에 힘입어서 낙폭을 줄이거나 혹은 상승 전환하거나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결국 불안하다 보니까 수출과 숫자, 실적에 좀 더 집중하고 있구나, 이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4월 20일이 지나면 또 4월 20일까지의 또 수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내용들도 여러분 같이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렸었죠. 시장이 결국 주목하고 있는 건 AI 스토리고 AI 생태계 내에서 정말 묻히더라도 반도체에 묻혀야 되는 것인가, AI에 묻혀야 되는 것인가 고민이 된다. 다만 각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수급 이탈이 발생할 경우 매도 순위 1위이기도 하기 때문인 거죠. 실질적으로 미국과 국내에서 최근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반도체 AI 쪽에서 매도 물량이 빠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을 회복하고 또 올라가기도 하지만요. 다만 매도 1순위고 반도체 혹은 AI라면 매수 1순위도 여전히 반도체와 AI입니다. 호재성 이슈가 나왔을 때 분명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JMB 같은 경우 어제 삼성전자 진공 스테커 개발 완료 소식에 상한가로 거래 마쳤고요. 파두도 웨스턴 디지털의 신규 고객사 확보했다라는 소식에 어제 13% 급등했죠. 그리고 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2.5D 패키지 물량에 활용될 HBM TSV 장비 이슈 속에 어제 테스가 또 17%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이 좋았다라고 볼 수 없는 어제지만 분명히 DI나 테스, 파두, JMB 개별적으로 이 반도체 섹터의 하락을 막아서는 종목들은 확실하게 두드러지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들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대목이었죠. 그리고 요즘 시장 내에서 눈에 띄는 특징주를 한 번씩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제 특징주로는 그냥 하나오션을 꼽아봤습니다. 하나오션 차트를 보다 보니까 주요 이평선을 돌파하고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수급을 열어봤더니 사모펀드 연기금에서 4월 들어서 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모펀드라고 하면 보통 시장에서는 돈 낸살을 잘 맞는다라고도 표현하죠.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일단 섹터 자체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고요. 실적과 수주에 대한 기대감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조선사 대비 섹터 내 저평가돼 있다라는 이야기, MRO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거기다 최근에 이슈가 된 것은 이 하나쉬핑 해운사를 설립한다라는 소식이었죠. 친환경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선박을 운용하는 것이 목적이라서 하나오션에 앞으로 암모니아선 등에 대한 기대감이 꽤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흐름을 바꿔나갈지 하나오션도 추가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장 보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 좋은 점들도 있었고 낙폭을 줄였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사이 뉴욕장을 지켜보면서 승모근이 다시 좀 빳빳해지는 느낌, 스트레스를 좀 받았습니다. 뉴욕 증시가 떨어졌는데요. 하락을 촉발시켰던 내용들 보시죠. 일단 좋은 뉴스는 나쁜 뉴스로 해석되는 그 패턴이 다시 반복되네요. 미국의 3월 소매 판매가 전월비 0.7 증가했습니다. 월가 예상치 0.3%를 훨씬 웃돌았죠. 소매 판매라는 것은 결국 소비이고 미국의 GDP 70%가 소비에서 나오다 보니 여전히 미국 경제는 강하고 미국인들은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러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11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4.6 위로 올라갔죠. 당연히 이것은 기술주 중심의 부담
또 중소형주 역시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고요.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란에 대한 보복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전면전은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보복은 하겠다. 전면전 유발하지 않을 정도의 보복에 대해서는 우방국이 반대하지 않을 만한 방식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속된 말로 말이야 방구야 라는 생각이 들 만한 내용이었는데 여기에 이란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이 보복 시 우리는 더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전쟁 이슈는 러우 전쟁도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몰랐던 것처럼 이 또한 어떻게 진행될지 짐작이 어렵기 때문에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이슈도 있었죠. 사내 이메일을 통해서 전 세계 인력 10% 이상을 해고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기가팩토리 상하이 생산량을 축소하고 기가팩토리 텍사스 쪽은 사이버 트럭 생산 교대 시간 단축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배런스지에서는 사이버 트럭 생산을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안 좋은 뉴스가 계속해서 중첩되고 있는 테슬라까지 결국 테슬라의 급락, 금리로 인한 기술주의 하락, 중동 불안으로 인한 심리 위축 이것이 맞물리면서 뉴욕장이 결국 떨어졌습니다. 뉴욕장 시세 보기 전에 국내에서는 이 중동 불안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될 때마다 전쟁 관련한 패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전쟁 관련해서 계속된 이슈가 된다면 그러니까 더 불안해진다면 방위산업조, 그리고 가스, 석유, 식량, 비료, 조선도 요즘 유가 상승으로 인한 발주 증가 혹은 함정에 대한 수주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보안과 브롬, 드론 레이더 쪽 있습니다. 브롬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이기도 하죠. 해운과 석탄 쪽도 체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자금이 어떻게 돌지는 모르겠으나 전쟁 관련한 이슈가 격화될 때 언제나 패턴으로 체크해 두시죠. 자, 뉴욕장은 앞서 보여드린 내용 감안해서 3대 지수 모두 밀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중동 불안이 감지되면서 낙폭을 더 키웠고요. 금리 급등 역시나 하락을 일조하는 모습이었죠. 2월 소매 판매 예상을 상회하며 국채금리가 뛰었고요. GDP 나우 1분기 성장률도 좋았습니다. 한마디로 소매 판매나 GDP 나우나 경기가 좋다. 그러니까 굳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냐라는 이제 심리가 좀 작용을 하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갔죠. 거기다 청정에너지 ETF에서 2018년도 이후 최저치 기록 소식을 전했습니다. 결국 태양광 이런 청정에너지 쪽 주가 오늘 역시나 부진하게 진행됐죠. 경기와 물가와 싸우고 있는 금리 그리고 그 금리와 싸우는 기술주라는 타이틀을 뽑아봤고요. 대표적으로 애플이나 메타나 아마존, 엔비디아 등등이 오늘 밀린 이유기도 합니다. 자, 테슬라가 이제 감원에 대한 보도를 냈는데 보통 감원한다 그러면 비용 절감이다 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테슬라 쪽은 안 좋은 뉴스가 너무 켜켜이 쌓이고 있다 보니까 감원? 테슬라가 얼마나 상황이 안 좋길래 이런 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테슬라 5% 이상 급락하면서 시장 하락에 상당 부분 일조했죠.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닌가 싶었었던 어제와 달리 다시 한번 걱정의 불씨를 키우는 애플입니다. 아이폰 출하량 감소 소식 그리고 삼성의 스마트폰 점유율 1위 자리를 빼앗겼다라는 소식에 어제 2% 정도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고요. 방어적 섹터이자 지정학 불안이 고조되자 로키드 마틴과 같은 방위산업주들 그래도 시장 대비는 견조했습니다. 0.6% 상승이었죠. JP모건에서는 로키드 마틴 상황이 이렇게 불안한데 당연히 비중을 늘려야 한다라는 보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시세적인 측면 들어가 보죠. 거의 다 밀려났습니다. 특히나 빅테크 중심의 하락 도드라졌고요. 이쪽이 좀 좋았던 것은 금융주인데 골드만삭스가 그래도 호실적에 반응을 해주면서 3% 올랐고요. 찰스 슈왑 역시나 2% 올랐습니다. 역시 미국장에서도 불안감은 실적 숫자로 회복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올랐던 쪽은 담배, 알루미늄, 구리 쪽이고요. 빠진 쪽에서 하락
가장 많이 빠졌던 테마를 보시면 비트코인, 블록체인, 태양광, AI 반도체, 우주위성, 고금리 압박을 느끼거나 혹은 친환경 쪽이거나입니다. 전기차, 2차 전지, 리튬, 자동차 쪽이 밀려났는데요. 중국산 전기차 부과가 이것이 아닌데 시사 소식으로 인해서 리비안, 루시드, 니콜라, 테슬라, 샤오펑 또 리튬 쪽에 앨범알까지 밀려났고요. 고금리 압박은 당연히 자동차도 부담일 겁니다. 포드도 같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 테슬라 충격의 콜라보로 인해서 뉴욕장이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장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봐야겠네요. 자, 이제 박앵커의 연결고리 느낌으로 시간 외 뉴스 등을 좀 샅샅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간의 주인공 첫 번째는 반도체를 꼽았습니다. 한국판 슈퍼을로 보이는 HPSP가 이제 매물로 나온다라는 단독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삼성도 SK도 눈독을 들인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로 인해 시간외에서 HPSP가 6.8% 상승 흐름 보이기도 했고요. 또 미국 삼성전자의 반도체 보조금 예상보다 조금 더 높은 9조를 지급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같이 등장했습니다. 미국 칩스법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는 약 9조 보조금을 받게 되고요. 투자액 대비 보조금 비율은 삼성전자가 1위라고 합니다. TSMC가 650억 달러 투자해서 보조금 66억 달러를 받는데 이것은 그럼 투자액 대비해선 10%, 그런데 한국은 투자액 대비 14%입니다. 한미관계 보조금 협의에 굉장히 정부 신뢰 등에 영향을 미치면서 긍정적이었다라는 소식이고요. 미국 측에서는 당연히 환호하죠. 고용이나 경제 측면에서 너무나 긍정적인 뉴스니까요. 한개 생산시설이 축구장 11개 규모라고 하는데 그 생산시설을 2개나 짓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 꽤 뜨거운 뉴스, 알던 뉴스였으나 확정된 뉴스는 긍정적이었고요. 이로 인해서 2나노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도 있습니다. 관련 종목이야 당연히 삼성전자 들어갈 거고요. 삼성전자 관련한 종목들 같이 넣어봤습니다. 굳이 분류를 해본다면 CXL도 있을 거고요. 혹은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와 같은 디자인 하우스, 당연히 파운드리 에서 연결되는 디자인 하우스는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하나마이크론, 하나머티리얼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이 미국과 무언가를 할 때 예전에 같이 출국했던 동진세미캠 뉴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관심을 받게 된다면 동진세미캠이 포토레지스트 수출 데이터도 괜찮았는데 이 뉴스까지 같이 엮여서 관심을 둘 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어제장에서도 동진은 나쁘지 않았죠. 수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한 채 2% 상승 마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일전에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한 국내 소부장 수혜 기업들, 물론 더 많은 종목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베스트에서 간략하게 추려둔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했었고요. 디자인 하우스는 AD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그리고 생산량 등에 초점을 맞춘다면 소재,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그리고 오사 쪽에서는 두산테스나, 네페스 등이 관련주로 연결이 될 겁니다. 한 번 더 체크해 보시죠. 자, 밤사이 뉴욕장이 그리 좋진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이 잘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들려온 소식이니까 확인은 꼭 하시고 가시죠. 시간의 주인공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자율주행 4단계 실증차를 송도에서 영종도일 때 60km 시험 운행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속도로가 아니라 도심 지역 내에서 60km 정도 운행거리 이 정도는 좀 이례적이라고 하네요. 완전 자율주행에 다가가는 걸까요? 자율주행 4단계라고 한다면 대부분 상황에서 자율주행, 그러니까 운전자 개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고 이 뉴스가 나름 시간 외에서는 굉장히 뜨거웠어요. 라닉스가 10%,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시간 외 상한가로 거래됐고요. 모트렉스 역시나 9.9% 상승.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강세 흐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시간 외 자율주행 이슈, 그러면 자율주행 관련주 한번 체크해 보시죠.
다음 넘겨보시면 라닉스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시간외 상한가였죠. 이들은 통신 기술 그리고 솔루션 쪽입니다. 이쪽이 더 민감하게 시간외에선 반응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라닉스,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노시뮬레이션 등이 있고요. 소프트웨어 쪽의 업데이트가 당연히 뒤따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오토웨버, 마음AI, 슈어소프트테크, 아모센스, 인포뱅크 등도 관련해서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섹포닉스, 퓨런티어, 수동부품에서는 삼성 전기, 아모텍 등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일단 자율주행 뉴스까지 확인해 봤고요. 일정으로 보시면 오늘이죠. 이제 롯데정보통신이 오늘부터 롯데이노베이트로 사명이 바뀌게 되고요. 중국에서 3월 산업생산, 소매 판매, 실업률 데이터 등이 나올 겁니다. 좋을 것인지 아니면 나빠서 부양에 대한 기대를 올릴 것인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중후반에는 당연히 ASML과 TSMC 반도체 섹터에 나름 이제 변환점이 될 것인지 지켜봐야 되는 기업들이고요. 미국의 옵션 만기일 등도 예정돼 있습니다. 일정 잘 추적하시면서 포트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 내용들 들여다봤고요. 오늘은 원자재 관련한 뉴스 싹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어떤 걸 할까? 조선도 너무 많은 차례 전해드렸던 것 같고 좀 저희가 최근에 다뤘던 섹터 쪽에서 움직임이 지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새로운 걸 찾다 보니까 테마주 성격의 다소 짙은 쪽을 보게 됐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커피부터 구리, 금 등등 원자재 관련해서 흐름은 좀 짚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리 성격에서 한번 쫙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자재 섹터의 특집으로 마련해 봤습니다. 에브리싱 랠리라고 합니다. 금, 은, 구리 등등 원자재 가격이 모두 다 같이 올라가는 현상인데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런 에브리싱 랠리에 탑승을 해도 괜찮은 건지 어느 쪽을 봐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목차라고 나름 설정해 봤는데요. 국제유가부터 금은 구리, 알루미늄, 철광석 그리고 그 밖에 코코아나 커피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국제 유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중동발 오일 쇼크의 우려 속에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에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한 에너지 관련된 회사의 대표 입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국제 유가 좀 올라가면서 90달러 선 유지하다가 간밤에는 좀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확전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좀 이야기 나오면서 일단은 크게 내려갔다가 어느 정도 또 낙폭이 축소가 되기도 했죠. 이슈들이 계속 또 추가적으로 나오면서요. 일단은 현지 시간으로 13일에 이란 쪽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수백 대 드론과 미사일 공습이 있었고 이르면 15일입니다. 이 기점으로 이스라엘 쪽에서 이란 측에 반격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중동은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가량을 생산하고요. 이란은 오펙 국가들 중에서 원유 생산량 3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은 국제유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확전이 돼서 정말 최악의 경우에 세계 석유의 20%가 흘러가는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을 경우인데요. 그렇다면 이 희망봉을 또 우회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 수급 차질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이미 20% 넘게 올라갔는데 유가가 더 급등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인플레가 자극되고 금리 인하 지연도 우려가 되면서 경기는 너무 안 좋은데 물가만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안전 자산 쪽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또 이렇게 이어갈 수가 있겠죠. 일단 어제장에서 에너지주들 한국석유, 흑유석유 올라갔고요. 유틸리티 방어주 성격 가지고 있는 쪽인데 복합 유틸리티 쪽에서 지역난방공사, 전기 유틸리티 쪽에서 한국전력 그리고 유틸리티 가스 쪽에서도 이 한국가스공사, 대성에너지, GSE 등등의 종목들이 시세를 강하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일단은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석유 비축 물량 8개월치 정도 확보했기 때문에 수급 차질 걱정 없고 일단 유류세 인하도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역시 관건은 확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5일 이후로 이제 보복이나 본격적인 충돌 여부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텐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스라엘 어떻게 대응할지입니다. 우선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반대 등으로 인해서 대응에 좀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또 우리 자고 있는 사이에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보복에 무게를 두겠다. 어쨌든 보복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확전의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상승폭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들 어제 좀 나왔었거든요. 삼성증권에서는 이 국제유가의 전망치 상단을 $95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이쪽에 뭐 미사일 발사했지만 확전은 좀 피했다라고 해석을 했던 거고요. 키움증권에서도 지금 지정학적 불안이 여전히 유가의 상방 리스크 좀 자극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불안이 얼마나 더 커지는지의 여부는 이스라엘 대응에 달려 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좀 따라가야 될 뉴스가 많은 상황이니까요. 유가 관련해서도 체크해볼 뉴스는 계속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금값이 많이 올라서 금값이 금값입니다. 뭐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이런 말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금도 은도 함께 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금값이 12일에 온스당 $2,400를 돌파하고 나서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거기서 약간의 이제 조정은 좀 있는 상황이죠. 2,500 돌파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미 두 자릿수 정도 급등 나오기도 했고요. 중국이나 인도 같은 신흥국의 중앙은행들이 앞다퉈서 금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의 코스트코에서는 우리 돈으로 하면 200만 원대 정도 되는 이 24K 골드바 매진 행렬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중국에서는 MZ세대들 사이에서 한 달에 1g씩 금콩을 모으는 게 또 유행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이제 국제 은 가격도 같이 따라가고 있죠. 온스당 $28 돌파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이미 20% 이상 올라가면서 연중 최고치 경신한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금은 또 서민들의 귀금속이다. 은은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을 가지고 있고 서민들의 귀금속이다라고 좀 불리기도 하는데요. 은 생산을 많이 하는 칠레나 페루 쪽의 공급 통제도 있었고 중국의 제조업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요. 위험자산인 구리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용으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경기 회복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은 가격도 역사적인 고점까지 상승할 수 있고 하반기에 경기 반등하면 각광을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금 관련된 국내 ETF와 ETN 같은 경우 올해 들어서 수익률 좋았고요. 은은 굉장히 좀 은은하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국투자증권 레버리지 은 선물 ETN은 무려 40%나 올라갔습니다. 이거 올해 말고 한 달로 놓고 보면 은 쪽이 훨씬 더 좋은 수익률 최근에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도 은도 이제 부담된다면 이쪽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금보다 비싼 건 지금이다라는 말도 하잖아요. 구리나 알루미늄 쪽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미국과 영국 쪽에서 러시아산 금속 수입 금지에 대한 제재를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자금줄을 좀 막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는 전 세계 알루미늄의 5% 정도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루미늄이 1987년에 거래 시작된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9% 정도 상승했고요. 니켈도 8% 넘게 올랐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도 올해 10% 이상 올랐는데요. 구리는 또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는 만큼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도 높고 무엇보다 최근에 전력 수요가 AI 발전과 함께 늘어나는 만큼 거기에 따른 수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금속 선물에 투자하는 또 쪽이죠. 전일장에 이 1% 거의 2% 가까이 올랐고 4월 들어서도 7% 정도 상승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개별주들 흐름이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루미늄 관련주들 강한 흐름 보여줬고 구리 쪽에서 KBI 메탈이 상한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력설비와 전선 쪽에서도 제일전기공업이 10% 넘게 올랐고요. 대원전선 이런 종목들 12% 올랐는데 4월 들어서 무려 80% 정도 상승률 나타냈습니다. 가온전선도 50% 넘게 올라갔고요. 대원전선은 과열 종목 지정돼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볼 필요 있겠고요. 니켈 관련 주들도 일제히 시세가 낮다라는 정도까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시면요.
철광석입니다. 사실 그동안 다른 거 다 오를 때 이쪽은 못 갔거든요. 나 홀로였는데 이제 아싸를 좀 탈출하지 않을까 싶은 게요. 일주일 사이에 14% 정도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11일에 철광석 가격도 올라갔고 12일에도 중국 철광석의 수입 가격도 보시는 것처럼 많이 올랐습니다. 철강 시장 회복될 거라는 좀 기대감도 있고요. 글로벌 제조업 경기의 회복 조짐도 나타나고 있죠. 철광석의 최대 소비처인 중국 쪽에서 이 구매자 관리 지수가 50%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경기 확장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재고 감소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전주 대비해서 71만 톤 이상 감소했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가 회복되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철강제 수요 증가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철강 주요 종목들 아직까지도 흐름 좋지 않거든요. 이 부분도 꾸준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쪽을 체크해 볼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후플레이션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것들이죠. 커피부터 해서 뭐 코코아, 올리브유 이러니까 날씨 탓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가격이 사상 최고치, 뭐 1년 만에 2배 급등, 3배 급등 이러한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설탕도 마찬가지였고요. 독일의 연구소에서는 기온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가뭄이 빚어지면서 2035년에 식품 물가는 최대 3.2%포인트 상승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후 관련된 작물들 이외에도 지금 미국 대선 앞두고 이 미국에서 합법화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대마초도 원자재 랠리에 최근에 합류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원자재 관련해서 다양한 부분들 다 정리해 드렸는데요. 결국 모든 게 다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 뭐 테마주 성격도 짙지만 지금 시장에서 이쪽을 또 꾸준히 지켜봤다면 좋은 또 수익을 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올라타봐도 괜찮은지 잠시 후에 전략 챙겨가도록 할게요. 자, 수앵커의 더보기입니다. 지난 3월 28일에 XR, VR 관련해서 좀 오랜만에 전해드렸었는데요. 단독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 쪽에서 비전 프로 대항마 출시하기 위해서 XR 기기 개발 전담 조직을 설립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어요. 업계에 따르면 시스템 온칩 아키텍처 랩을 이제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이 MX 사업이죠.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만들고 싶어하는 몰입형 컴퓨팅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과 구글, 퀄컴, XR 동맹 하고 나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중에 연말쯤에 출시가 될 걸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출시된다면 애플의 비전 프로와 본격적으로 경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뭐 삼성 계열 부품사들에 대한 주목도 필요할 것이고 이외에도 XR 관련주들 시장에 관심 한 번 더 가져가도 괜찮은지 그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쏟아진 하루치 뉴스들 다 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시각 정리를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고민 같이 하겠습니다. 진만쌤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그렇잖아요. 미국장이 크게 흔들리면 오히려 우리가 그보다는 좀 선전하고 미국이 꽤 괜찮으면 진만쌤은 언제나 흥분하지 말라라고 얘기 주시고 생각보다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주시는데 오늘은 어떠세요? 뉴욕장 좀 뭐 중동 불안, 금리 불안 다 다시금 등장하면서 흔들렸거든요. 네, 어렵겠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장 자체의 난이도는 굉장히 어려울 건데 이게 뭐 전강후약인지 뭐 전약후강인지 이제 한국 시장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네임들이 있는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손익비가 좋은 구간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고요. 안 가는 종목들은 안 가고 빠지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 빠집니다. 즉 이제 결국에는 예전에 이제 작년에 예시를 들 수밖에 없는데요. 가는 종목들이 가는데 가는 동안에 쓰는 이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안 가고 덜 빠진 종목들에 대해서 더
거기서 이제 돈을 빼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즉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는 부분들은 2차 전지나 지금 최근에 안 좋았었던 종목들이 더 빠지고 거기서 빠졌던 자금들이 반도체 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것 같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개파락 시작하겠죠. 개파락 시작한 이후에 개별주적인 모멘텀이 엄청나게 강하게 좀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전약 후 중 정도 이제 이 정도에서 아마 마무리될 것 같은데 대부분 지금 저는 이제 오늘 미국장의 하락은 전쟁 관련된 리스크가 조금 더 이제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오늘 유가도 이제 밑에서 좀 말아 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이제 전쟁 관련주 혹은 원자재 관련주들의 흐름이 장 초반에 나왔다가 조금 더 붙고서 그 이후에 아마 이제 뭐 전쟁 여부 혹은 이제 추가적인 보복 여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결국은 후순인 것 같다. 전면전으로 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원래 중동 쪽은 치고받고 하는 거는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하락의 이유를 먼저 땡겨서 이제 붙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면전만 피한다라고 하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저가가 아닙니다. 그냥 고가에 있는 저가처럼 이제 그 당일날 밀린 종목들 위주로만 컨택을 하셔야 될 거고 지금 밀리는 종목들은 더 밀릴 겁니다. 그래서 굳이 하단부에 있는 종목들을 컨택하시기보다는 상단부에서 조금 덜 싸고 덜 비싸게 사는 그런 전략을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손익비 자체는 좋습니다. 어제도 밑꼬리가 말고 올라와서 여기에서 더 빠지면 그냥 5%더 빠진다라고 보셔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제 저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적정 구간 한 12시에서 이제 오후 정도에 어느 정도 말아 올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어제 실제로 이제 지수 분봉 보시게 되면은 막판에 개인들을 꼬실 수 있을 만한 진짜 반등인가 하는 정도의 분봉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라면은 어제와 비슷한 오늘의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가를 이탈하는지 여부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짧게 잡고 한다면 오늘도 먹을 자리는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시장이 간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기술주 위주의 반도체 위주의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잠시 스튜 데이터 이제 3월께 거의 대부분 나왔는데 엄청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도 조금씩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개별 쪽에 특히 이제 반도체 쪽의 수출 데이터가 정말로 유의미하게 많이 증가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출량 늘어날 수 있을 만한 소부장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재 구간에서 이제 매수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요즘 핫한 종목들이 또 신용융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 9% 정도 갔었을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개별적인 무기 따라서 반도체 내에서도 개별주적인 모멘텀 많이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전약 후 중의 움직임, 장 초반에는 아무래도 지정학 리스크가 고조된 만큼 전쟁 관련한 종목들의 트레이딩 움직임이 좀 활발할 것으로 예상해 주셨고 시장 전체로 대응을 할 때는 일단 가는 섹터 내에서 살짝 가던 종목이 조정받을 때 좀 적극적으로 매수 대응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꼽아주셨네요. 반도체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DI, 파두, 어제 테스, JMB 이렇게 급등 나온 종목들 보면 뭐 큰 변동도 없이 이제 뉴스 나오고 샥 올라줬단 말이에요. 여전히 이쪽 섹터에 시장은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고 삼성전자 미국의 보조금 내용까지도 있었고 HPSP 이슈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면 조정시 나올 때 매수 대응 가능한 탑 3 주세요. 네, 먼저 HPSP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이제 고점에서 이 해도 가야 되는데 왜 안 가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많이 물리신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게 사실 긍정의 기사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제 고점의 시그널이 이제 그 사모펀드에서 어느 정도 엑시트를 위한 뭐 100억 7년 전에 100억 투자해서 뭐 1조 2조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매각 잔혹사가 있는 기업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제 몸값을 이제 조금 더 받으려고 하다가 뭐 한화시스템 같은 기업들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서 이제 미슈몰이는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고점에서 상처들을 많이 남겼다라는 점에서 비슷한 예를 들을 건데 그래도 다행인 건 HPSP는 영업이익률이 혹은 영업이익이 꽤나 잘 뽑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매각 대상은 많이 잘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 여러 단독 기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도 많지만 전하면은 이런 이슈로 인해서 급등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적정 고점은 못 넘길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탈출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HPSP 좀 안 좋은 네.
타이밍에 나왔습니다. 오늘 장이 좋았을 거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보여주게 되면서 많이 수익 실현 혹은 이제 뭐 탈출을 하는 그런 전략인데 만약에 오늘 윗골이 남길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라면 HBSB 조심하셔야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테스가 가지고 있는 기사 그 단독 기사는 조금 유의미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삼성전자가 이제 어느 정도 국산화가 진행된 기업들에 대해서 꽤나 좀 어느 정도 파이를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제 FST도 좋았고요. 동진세미캠도 괜찮았고 테스도 괜찮았던 게 한쪽에 치우쳤었던 그런 이제 보급 라인을 여러 군데로 좀 다변화를 하면서 괜찮은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끌어주고 땡겨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테스가 이제 아마트가 갖고 있는 이제 뭐 장비 쪽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쪽에서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파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마지막 이제 좀 위험한 상장 폐지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기사 나왔을 때 상한가 안 가면은 기회에 됐었을 때 좀 탈출하시려면 탈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즉 정리를 해보면은 테스는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존재를 하지만 HBSP 파두는 조금 존재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는 긍정,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 오늘 조금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상승장이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보조금 어느 서프라이즈 나왔으니까 더 올라야지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제 만약에 오늘 하락장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60조나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부담이 가지 않겠어? 즉 이제 색깔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일단 뭐 기간 조정은 끝난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너무 큰 기대보다는 어느 정도 중동 리스크가 마무리된 이후에 지켜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내용 참고해서 전략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원자재 쪽으로 가볼게요. 밤사이도 이제 알루미늄, 구리, 니켈 이런 런던 선물거래소 측에서 가격이 올랐다라는 소식도 전달이 됐었고 이것은 지금 하루 이틀의 움직임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구리나 금에 대해서는 추적을 해왔었고 관련한 섹터에 대한 얘기도 나눴었는데 이제 수정 앵커가 원자재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다시피 다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가운데서 좀 눈여겨보고 종목 대응으로 가능한 내용이 어떤 걸까요? 자, 원자재 관련주들 흐름 보면은 이게 저녁 종가 베팅을 해야지만 다음날 갭상승하느냐 개파락하느냐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자 중동 리스크는 당연히 뭐 전쟁이든 국지전이든 저녁에 이뤄집니다. 근데 한국 시장 지금 이제 7시 40분 기준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새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사들은 지수가 더 밀리느냐 더 안 밀리느냐에 따라 좀 다르게 해석이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은 주는 그 구리 쪽 보시게 되면 구리는 여전히 어제도 미국장 전선주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에 전선주들은 구리를 베이스로 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면 가치 자산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불을 지필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구리 일반적으로 관련주는 풍산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풍산도 추가 상승 여력 가능하지만 전선주들의 흐름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로 구리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이나 이제 기타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해석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홀드할 수 있으냐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매일매일 다른 결을 따라 보여줄 것 같고 이게 한국 시장 내에서는 원자재 관련 주지 원자재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해석 따라서 또 이제 오르는데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이건 뭐 데이 트레이딩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 같고요. 이게 또 종가 베팅을 가정하기에는 조금 너무나 리스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굳이 이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라면 굳이 볼 거라면은 전선 쪽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가정을 하고요. 네. 구리 정도로만 수요 증가는 확실하기 때문에 이쪽만 포인트 맞춰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선도 은근히 많이 올랐단 말이죠. LS나 뭐 가온전선이나 어제는 이제 대한전선이었나요? 대원전선, 가온전선도 막 정말 많더라고요. 뭔가 네. 대한과 대원 하나가 이렇게 엇갈렸거든요. 하나 떨어지고 하나 올랐는데 아무튼 이렇게 전선 쪽도 꽤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대응하기가 쉽나 싶어요. 아유 진짜 어려워. 이게 또 이거 언제까지 올라가나 요거 계속 그냥 올라가게 되는데 저는 이게
그냥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지금 사라 그러면 또 언제든지 또 물릴 가능성은 존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서는 리스크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뭐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주식이야 뭐 세상에 많은 종목도 많고 섹터야 뭐 일주일 단위로 바뀌는 섹터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더 먹자고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리스크하기 때문에 그냥 갖고 계신 분들 위주로만 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오를 수도 있지만 그거는 보유자들의 영역이지 지금 여기서 더 오르니까 사도 돼요라는 그런 부분들은 네.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사도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뭐 LS 그룹주들이 조금 이제 지배사 지주사 개편도 있고 그냥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상장 모멘텀도 존재하기 때문에 LS 그룹주 정도로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성중공업 기존에 긍정적으로 이야기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는 계속 올라가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쪽 변압기 쪽인데 네. 이제 변압기 데이터도 또 좋아졌더라고요. 어제 제가 어제 오후에 수출 데이터 싹 다 봤는데 변압기 쪽이랑 이제 전선 쪽이 정말 유의미하게 여기서 더 증가했는데 더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 수출 데이터 나오기 전까지 좀 공백 기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더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꼭 이제 종가 기준으로 오일선 이탈 여부를 좀 지켜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극대화 전략보다는 지금은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 좀 지키는 전략에 초점을 맞춰보자라는 얘기를 거의 시장과 각 섹터에다 좀 적용을 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어제 시간 외 주인공이었죠. 자율주행. 현대차의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 어제 이제 자율주행 종목들을 좀 끌어올렸는데 이건 단순 테마로 봐야 되는 겁니까? 테슬라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되는 FSD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구독료를 많이 낮췄죠. 즉 지금 데이터를 모아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즉 데이터에 맞춰서 법안 맞춰서 어느 정도의 특정 수치의 데이터량을 증명을 해야지만 관련된 법안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법안이 나오는 게 긍정적인 게 규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어느 정도 이제 미국 쪽에서 인정을 한다는 부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데이터량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액션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테마성 이슈 정도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정도에 로보택시 등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테슬라 자체가 이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야지만 국내 시장에서 추가적인 영향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어제 감원 이슈로 해서 조금 많이 밀렸죠. 근데 테슬라가 감원을 한다는 거는 분명히 이제 메타도 그랬고 한 번 정도 감원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 시기가 저점 가능성이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테슬라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만 지지된다라고 하면은 모멘텀 자체는 얼마든지 붙일래야 붙일 수 있는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국내 시장은 테마 이슈로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대차 그룹도 이제 자율주행 택시 관련된 모멘텀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또 어느 정도 차트가 완성이 돼야지만 이후에 기사가 붙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한 하루 이틀 정도의 시세는 더 나올 것 같고 근데 다만 오늘 시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따라붙기보다는 매도하는 시기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후 이제 수요일 목요일 정도의 관련주들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다시 한번 저점에서 사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형주는 현대 오토웨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만약에 여기서 추가 시대가 더 붙는다라고 하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자리 자체는 좀 괜찮기 때문에 이쪽에 포커스 맞춰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마스픽으로 곧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느 쪽에 관심을 두셨나 봤더니 앞서 반도체 내용에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HBM 새로운 기술의 도입 이슈 기정사실화되는 것인가? 그러면 수혜주 얘기 주시는 거예요? 네, 수혜주랑 테마주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딱 다행인 게 딱 오늘 초 정도에서 공략해 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시그네틱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어제 여러 가지 수출량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이제 NCF 쪽에서 수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제 삼성전자에서 HBM 쪽 매출이 다음 분기 때 꽤나 찍힐 것으로 좀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 맞춰서 이제 HBM 라인이 계속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관련 기술이나 혹은 이제 관련 개별주 모멘텀이 굉장히 나오게 되는데 하단부 지지가 꽤나 강한 편이라서 이쪽 이제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에 이제 MUF 관련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번 테마 잘 타게 되면 수익률 자체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내가 이제 시장에서 여전히 트레이딩 혹은 이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분명히 지금은 저점에 있는 이제 종목보다는 고점에 있는 종목을 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사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쪽에 한번 지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그네틱스 마찬가지로 오늘 시초 정도 한 2번 정도 나눠서 뭐 9시 혹은 이제 한 10시 2번 정도 한번 나눠서 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이제 V자 반등 나오는 척 하다가 꺾어서 W자로 이제 반등, 분봉이 반등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포인트 맞춰서 뭐 시초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2,100원 정도 목표가, 다만 손절 한 1,600원 정도 짧게 잡고 가 계시면은 트레이딩 하시기 좋은 시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장이 어렵지만 어려운 장이라는 거는 먹을 자리가 또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짧게 보실 분들 한번 시그네틱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종목 저희 기억해 보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간 여유가 좀 많아서 드디어 AS도 할 시간이 생겼네요. 뒷말씀은 고통스러운 48분의 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종목들 얘기 주셨고, 뭐 상승률 좋은 종목 정말 많은데, 뭐 글로벌 텍스프리도 그렇고요. 실리콘2도 참 꽤 빨리 말씀 주셔서 수익이 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조금 뭐 비중은 좀 줄여도 될 것 같은데, 뭐 일부 비중은 제가 이야기 드렸던 뭐 10,000원 이하에서 잡으신 분들께서 그냥 이제 안전하게 지켜봐도 되는 것 같은 게, 진짜로 이제 화장품 쪽, 특히 이제 화장품 관련돼서 이제 어느 정도 유통하는 그런 업체들이 좀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올리브영이 계속 지금 성장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슷한 밸류 평가하기에는 뭐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뭐 실리콘2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고, 제가 이제 당시 13,000원 목표가 제시드렸는데 목표가는 달성을 했고, 이 포인트에 맞춰서 뭐 5일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면은 조금 더 상승 여력은 보일 것 같다. 다만 이제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충분히 돌려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내용들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모저모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진만쌤과 함께 했네요. 고맙습니다.